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에서 우리가 수풀의 종류서부터 이제 출발했어요. 단순림과 혼요림. 자, 요 단순림과 혼요림의 장단점. 자,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령림과 이령림의 자, 이러한 차이점. 천연림, 인공림. 경제림과 보안림. 자, 교림과 예림. 자, 식물대의 개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19페이지에 올랭지수, 참고학습 보이시죠? 자, 참고학습을 보시면, 자, 올랭지수 및 한랭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랭지수하고 한랭지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올랭지수, 한랭지수요. 자, 올랭지수는 식물대가 물이 있으면요, 식물이 물이 충분하면 잘 자라는 온도. 자, 요게 5도씨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5도씨.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 뭐 좀 어떤 학자에 따라서 5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기온을 올랭지수다. 자,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도 있고요. 자, 월 평균 기온입니다. 자, 평균 기온이 자, 5도씨 자, 이상. 자, 이것을 이제 평균 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 평균 값에다가 5도씨를 빼버려요. 5도씨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월 평균 5도씨 이상의 합산에서 5도씨를 빼버리게 되면은, 자, 이 경우에 올랭지수,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랭지수다라고 하는데, 한랭지수는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 경우에, 5도씨 이하 되는 달의 평균 기온을요, 월 평균 기온입니다. 예, 월 평균 기온을 자, 5도씨로 빼서 계산하면 한랭지수다. 이런 개념값이고요. 올랭지수, 한랭지수의 요 월 평균 기온. 이런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일생육 적산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일생육 적산 온도. 요것은 일평균 기온 값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도씨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자,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요. 자, 수목의 한계, 살림의 한계, 이런 용어가 나오죠. 자, 수목의 한계. 용어 정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수목이 자랄 수 있는 한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후인자와 토양인자죠. 기후와 토양인자가 적절하지 않아서 인자가 수목이 자랄 수가 없는, 수풀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자, 이것을 수목한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림한계라는 용어도 나오죠. 자, 산림한계, 이런 개념값도 나오는데요. 자, 산림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요 수목의 한계, 그죠? 수목의 한계, 이것은 나무를 만들 수 없는 한계.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 산림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수림, 수풀, 요게 이제 또 만들어질 수 없는 한계. 뭐 예컨대 고산지대라면 높은 어떤 산의 지역에서는 수림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목이 자랄 수 없는 한계, 산림의 한계. 자, 이렇게 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직적 산림대.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아시는 게 좀 바람직한데요. 우리나라의 수직적 산림대인데요. 수직적이니까 산이 있다면 그 산의 고도에 따라서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예컨대 자, 여기에 한라산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0m 이하입니다. 600m 이하. 600m 이하는 난대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대림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에 배웠던 난데림에서 자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수종이 자라게 된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죠. 그러면 600m에서 1500m 이하 자, 이렇게 가게 되면요. 1500m 이하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것은 온대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대림. 온대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자, 1500m 이상입니다. 자, 1500m 자,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는 한대림에서 자랄 수 있는 수종들이 자라게 됩니다. 한대림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수직적 산림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죠? 자,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리산 자 이렇게 가게 되면 난대림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1300m 이하 자 1300m 이하는 온대림 1300m 자 이상은 이제 우리가 한대림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금강산 설악산 쭉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금강산은 1550 자 설악산은 1000m 그죠? 자 낙림산은 900m 자 백두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두산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차피 이쪽들은, 난대림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온대림이 700m 이하, 700m 이하가 온대림, 자, 700m 이상이, 자, 그러면 한대림, 자, 이렇게요.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자, 남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자, 이렇게 해발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 낮아진다. 이런 표현법을 쓰게 된다라는 거.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가 20페이지에 산림의 생산물 나옵니다. 뭐 주생산물, 부차적 세산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림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컨대 연료도 나오고, 자, 종실도 나오고, 버섯도 나오고, 목재도 나오고, 뭐 한약재도 나올 수 있고, 뭐 유실수, 밤이나 잣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산자원 조성의 문제점. 자, 이 조성의 문제점은 뭐 혹시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나무가 왕성한 생장을 해야 될 봄철에 기후가 건조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내리고 눈도 많이 내리지만 어떻게 보면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봄철에 기후가 건조하니까 나무의 생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이 급한 경사의 산지에 거의 국한돼 비가 와도 곧 건조해져 버려요. 나무의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죠? 경사가 심하다는 것은 토심이 얕다는 얘기죠.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부터 나무를 땔감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용하다 보면 지력이 약해집니다. 그러겠죠?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자, 좋은 나무만 벌채버리니까 유전형질이 안 좋은, 그러한 열성인자들만 남아있는 결과가 되어버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이제, 활엽수, 침엽수, 자, 나무의 종류라고 해서, 자, 나무의 종류 중에 침엽수를 공부에 들어갑니다. 침엽수, 활엽수, 자, 공부에 들어가는데, 이 조림학이다 보니까, 자, 이러이러한 특성에 해당하는 수종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잘 나와요. 여기가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침엽수는 겉시식물이죠. 자, 반대로 활엽수는 우리가 쌍떡잎이나 외떡잎 식물이 활엽수가 되죠. 그래서 속시식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침엽수는 겉시식물인데
입이 좁다 이렇게 봅니다. 입이 좁다. 자, 요 입이 좁기 때문에 침엽수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는 거죠. 그런데 속시식물은 입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활엽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속시식물은 대체적으로 줄기가 곧아요. 자, 수간이 원추형에 가까워요. 자, 수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요. 그죠? 원추형에 가깝습니다. 원추형에 가까워요. 원추형에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땅을 점유하는 면적도 좁아요. 자, 땅을 점유하는, 면적도, 면적이 좁다. 자, 이렇게 판정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용재 생산에 알맞다. 용재 생산에 적합하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용재 생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소나무 속, 이제 속이 있는데요. 소나무 속. 자,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소나무 속에, 이런 하나의 관다발을 가진 소나무의 속으로서 잣나무, 눈잣나무, 섬잣나무, 스토브 잣나무 등이 있고요. 그죠? 자, 두 개의 관다발을 가진 것은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는 뭐 뒤에 나옵니다만, 미국에서 도입한 외래종이죠. 도입종입니다. 도입종. 자, 소나무를 먼저 이렇게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운 나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나무가, 외래에서 도입한 도입 수종인가요? 아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이다. 그렇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남쪽으로 제주도 섭섬, 서쪽으로 흥도, 흑산도. 자, 이렇게 자라는데 구미의 국가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자, 소나무는 줄기가 곱고 생장이 빠르고 격가지가 가늘고 재질이 우수해요. 다만 좋은 소나무를 다 베가지고 막 써버렸기 때문에 건축자재로 지금의 우리나라 소나무가 사실은 열등제만 남아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재에서도 강원도 명주군, 정선군,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일정 지역에 우량한 소나무가 자라고도 있어요. 자, 교목입니다. 교목. 이 소나무는 교목이에요. 그죠? 교목은 우리 보통 이제 보게 되는 게 교목들이에요. 뭐 소나무, 은행나무, 자, 이런 것들이 교목입니다. 그러니까 교목은 나무가 크고 키가 보통 10m 이상 나오는 겁니다. 줄기가 또렷하죠. 그리고 뭐 느티나무, 참나무, 소나무, 포플러, 은행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교목이어야 이제 용재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교목의 좀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나무는 교목입니다. 그죠? 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목. 관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관목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키가, 수고가 5, 6m 정도? 그 정도 자라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이 어떤 줄기가 곱게 자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요 관목은 이런 식으로 개나리 같은 거 보면요. 그죠? 개나리 같은 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재 생산이 곤란한 게 관목이다. 예컨대 개나리, 그죠?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무궁화나무도 관목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죠. 또 진달래, 해양목, 그죠? 쌀이, 진달래도 여기 해당하고, 쌀이나무도 여기에 해당하고, 해양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나무는 교목이고 관목은 아닐 것이다. 자, 그 점은 하나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 소나무의 수피가 자, 여기에 젓갈색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수피는 젓갈색. 자, 교목이고 수피가 젓갈색인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수종은 자, 소나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송이 나오겠네요. 해송. 자, 소나무 속 공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바닷가에 많이 분포되는 소나무 속에 해당하죠. 해안선을 따라 자, 좁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해송하고 소나무 사이에 서로 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성을 또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해안선을 따라서 널리 좀 퍼져 있다라고 하고요. 이엽송. 자, 22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요 소나무와 해송은 이엽송이다. 자, 요 표현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요것은 이엽송이다라는 거. 자, 소나무와 해송은 이엽송. 요것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해송은 수피가 검고, 자, 수피가 검고, 그죠? 검고. 자, 그리고, 자, 겨울에 흰 눈이 나온대요. 그죠? 겨울 눈이 흰색을 떼요. 겨울 눈이 흰색을 띠는 수종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송. 자, 이렇게, 우리,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침엽수 중에, 리기다 소나무가 나오죠. 자, 이 리기다 소나무는, 이게 이제 도입종이죠. 고유종이 아니고요. 도입종입니다. 이것은 미국 동북부에, 미국 동북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미국 동북부 지형에서 도입한 도입종이다. 자, 줄기는 곱고 한 곳에 3개씩 잎이 나고 있다. 잎이 3개씩 나고 있는데, 자, 도입종 소나무 속은 리기다 소나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 테다 소나무가 나오죠. 자, 테다 소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것도 이제 도입종이죠. 우리나라에 좀 풍토에 잘 맞아요. 이 테다 소나무가. 그래서 미국 동남부입니다. 미국 동남부. 뭐,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미국의 동남부에서 도입한, 안 돼요. 동북부. 그죠? 동북부. 뭐 그런 어떤 표현법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러면, 잣나무. 이 잣나무는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좀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데요. 그죠? 자, 요, 잣나무다라고 했을 때, 요 잣나무는, 이 경우에 그 조립수종의 표준화를 위하여, 자, 장기수, 이런 표현법을 씁니다. 아무래도 그 조립수종의 표준화를 위한, 그죠? 조립수종의 표준화를 위한, 수종, 장기수. 그러면, 잣나무.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잣나무는 소나무의 그 잎에 비해서 좀 잎이 가늘고 부드러워요. 가늘고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잣나무는 한 다발에 잎이 5개씩 나와요. 자, 5월에 꽃이 펴요. 5월에 꽃이 핀다. 5월에 꽃이 펴요. 자,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5월에 꽃이 피고 이 경우에 잎이 한 다발에 5개씩 나오며 그러한 수종은 하면은 잣나무. 자, 이 잣나무의 그 가슴 보통 한 40m까지 이제 길이가 크고 수구가 갈 수 있고 가슴 높이 지름이라고 하는데 여기 흉고적격이다. 흉고적격이라는 표현법도 쓰는데요. 흉고적격은 1.5m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잣나무라는 하나의 수종의 특성입니다. 자, 낙엽송이 나옵니다. 낙엽송.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낙엽송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요거는 뭐, 일본의 이깔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깔나무라는 표현도, 일본에서 도입한 이깔나무, 이런 표현법도 쓰게 되는데요. 일본에 도입했다라는 거, 그죠? 일본에서 도입한 이깔나무다. 자, 수피는 안갈색이고, 자, 요 낙엽송이요, 고산지도의 추운 곳에서 분포해요. 근데, 또, 좀 따뜻하고 온도가, 자, 그러한 어떤, 그 지역도 낮고 따뜻한 곳에 심어도 또 낙엽송은 또 잘 자라는 측면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겨울에 잎이 떨어져요. 그죠? 잎이 떨어지고, 자,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자, 수피는 안갈색인 수종은 자, 이렇게 출제하면 낙엽송. 자,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깔나무 주로 이제 북한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23페이지 갑니다. 자, 생장 보니까 줄기가 곧으며 높게 크며, 자, 생장이 빠르고 목재가 강인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뭐, 나름대로의 어떤 이 낙엽송이,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는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또, 가구재나 장식재로서 고가의 장식재나 가구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낙엽송의 한계 아니냐 이렇게 자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나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전나무 그죠? 낙엽송은 우리 이제 소나무 속이었죠. 여기 소나무 속이었으니까 여기 소나무. 자, 요거는 이렇게요. 자, 전나무 이렇게 전나무 표현법을 달리하고요. 자, 그리고 뭐 번호대로 쭉 나가지 말고요. 자, 전나무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나무류 나오는데요. 이러한 전나무류는요, 우리나라에서의 자, 고유 전나무도 있고, 일본에서 도입된 일본 전나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전나무가 줄기가 곱게 크는 상록수인데, 어릴 때는 생장이 참 느려요. 그죠? 어릴 때, 어린 묘목일 때, 생장이 더디다. 더뎌요, 더뎌. 근데 여기 한 10년 정도 되면서, 10년 정도 되면 생장이 아주 빨라집니다. 상당히 좀 생장이 빨라지는 그런 속성을 지닌 어떤, 우리 수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교재는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의 이동 이렇게 나왔네요. 뭐 예상적으로 조금 뭐 비교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가문비 나무나 전나무는 광선이 좀 부족해도 좀 잘 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러나 가문나무는 국가가 아래로 좀 처지고요. 성숙한 뒤에는 구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워서 자 수집하는 측면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뭄비나무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죠. 뭐 밑에 바로 가뭄비나무가 나오네요. 자, 가뭄비나무가 나오는데 가뭄비나무 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침엽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 가뭄비나무가 나오죠. 자,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했을 때, 이 조림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조림. 조림적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독일은 굉장히 선진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가뭄비나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특징, 격가지 달린 어린 가지들이 아래로 처지고, 입의 횡단면은 네모지며, 그죠?
이런 말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 장 넘어가면 24페이지. 자, 삼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삼나무. 자, 이 삼나무의 원산은 그죠? 삼나무의 원산지는 일본입니다. 원산지는 일본. 삼나무의 원산지는 일본인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자,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여기에 조립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조림의 한 수종이에요. 일본에서 또 중요한 소림의 하나가 편백나무가 또 있어요. 삼나무, 편백나무. 우리는 뭐 목욕탕에 가면 이 편백나무들이 히노키탕 뭐 그래 히노키 그 편백나무로 만든 그것을 히노키 일본말로 히노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 삼나무나 히노키, 편백나무는 일본의 중요한 수종의 하나가 된다. 이런 어떤 표현법을 기억하시고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수종은 삼나무, 그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삼나무는 다소 양성을 띈다. 햇볕을 발하야 잘 자란다. 이런 얘기죠. 물기가 높고 공중 습도를 좋아한다. 수피는 젓갈색의 섬유질이다. 가늘게 세로로 잘 갈라지고 잎은 굵고 짧고 마늘 모양이다. 자, 줄기가 곱고 재질이 좋아서 가구재, 건축재, 장식재, 그죠? 가구재, 건축재, 그죠? 자, 가구재, 건축재, 장식재로서 중요하게 쓰이는 나무의 수종은 삼나무.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편백나무, 뭐, 히노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았습니다만, 편백나무, 히노키라는 말도 있듯이 이것도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일본 풍토에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풍토에는 그렇게 좀 잘 맞지 않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 남쪽 지방에서 히노키가 좀 잘 조림이 되고 있고요. 재질이 아름답고, 자, 일본에서 삼나무하고 편백을 가장 주요한 수종으로 이제 조림하고 있지요. 자, 일단 뭐 나무의 재질도 좋고 뭐 수피는 젓갈색이고 재질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좀 잘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나오죠. 자, 은행나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침엽수라는 거죠. 자, 은행나무가 침엽수다라는 것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행나무는 잎이 넓적하고 그래서 활엽수로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침엽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은행나무가 암수가 딴몸이죠. 그죠? 자웅, 암수, 그죠? 암수가 딴몸이죠. 딴몸. 암수 딴몸이다. 그죠? 잎맥이 평행선으로, 잎맥이 있는데, 평행선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평행선. 그죠? 그, 은행나무의 은행이 좀, 어떤, 열매를 따서 잘 해서 이제 열매만 쫙 봤을 때는 하얀 어떤 빛깔에 아름답게 잘 보이지만, 은행이 막상 딱 떨어져서 보면, 좀 뭔가, 열매에 있는 냄새들이 조금 지독하죠. 근데 이 은행나무가 오랜 기간 살아남은 어떤 그 특성이 그 은행나무의 그 냄새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냄새 때문에 여러 병충이나 좀 해로운 해충들을
퇴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은행이 순나무가 아니라 암나무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뭐가 암놈이고 뭐가 순놈이냐라는 게 구별이 좀 어려워요. 구별이 좀 어려운데 그러나 이렇게 좀 대략 동그란 모양을 형성하는 게 암놈입니다. 암놈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은행이 열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좀 이렇게 약간의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순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요 은행나무는요, 그 목재 생산보다는 공원의 어떤 풍경을 위해서, 그죠? 그런 얘기죠. 풍치수로 활용되고 있다. 공원수나 풍치수로 잘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은행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침엽수의 종류들을 좀 반드시 좀 외우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 교재 25페이지에 이 외에도, 자, 흔히 볼 수 있는 침엽수종으로, 자, 나구송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을 좋아하고요. 물을 좋아하고, 물가의 번식이 잘 되고 있는 나구송. 뭐 호숫가나 이런 쪽에 나구송이 많죠. 자, 이것도 침엽수의 일종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주목. 뭐 죽어서도 아름다운 주목. 그죠? 자, 그리고 비자나무 이런 것들이 침엽수의 일종입니다. 자, 노간주나무. 이런 것들이 침엽수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활엽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활엽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활엽수, 그죠? 자, 이런 활엽수는 이제, 대부분의 줄기가 좀, 곱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굽어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큰 가지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엽수는 아무래도 목재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져요. 자, 그리고 잎맥이, 그죠? 그물 모양으로 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수관이 넓죠? 요거는 수관이 넓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수관이 넓어서, 그죠? 그죠? 목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좀, 떨어지니까 이것은 삼각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재질이 단단하고, 자, 나뭇결이 화려하죠. 이 활엽수가 무늬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무늬가 보기 좋다. 이런 좀 장점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니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포플러가 나오네요. 포플러, 그죠? 포플러, 버드나무과. 자, 포플러를 버들나무과 이렇게도 말하죠. 포플러. 그래서 이 포플러가 습기가 있는 토양을 좋아하고 성장이 빠르고, 자,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공해 물질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 포플러들을 공해 물질이 잘 배출되는 어떤 공업단지 이런 쪽에서 많이 의도적으로 좀 조림을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거기에 보니까 자, 이 포플러의 종류에 백양절, 흑양절, 황철나무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백양절은 은백양과 사시나무. 사시나무는 자생종이에요, 우리나라. 사시나무. 포플러의 백양절에 은백양, 사시나무. 자, 은백양은 잎자루가 둥글다. 겨울눈에 흰 털이 있다. 그죠? 자,
수피는 이쪽에 줄기와 가지 수피는 평화라고 수평으로 갈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사시나무는 잎자루가 널쩍하고 겨울 눈에 끈끈한 물질이 있고, 자, 흑양절에는 미루나무죠. 미류보단 미루나무. 그죠? 자, 잎자루가 널쩍하다, 광택이 있다. 자, 양보들, 잎자루가 넓적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자, 기억하시고, 황철나무철에 황철나무, 당보들, 이런 거 있구나.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한렵수 공부하고 있죠? 자, 참나무. 교재 한 나무 넘어가니까 참나무가 나옵니다. 류가 나오고 있죠, 류. 자, 그래서 뭐 문제가 다음 중 참나무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울릉도에 참나무는 많습니다. 울릉도에 참나무가 많다.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참나무에 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이런 것들이 참나무류에 속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상수리나무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중부지방에 많고요. 낮은 곳에 잘 나고 소나무 섞어서 잘 나타난다. 자, 소나무 섞어서 잘 나타나면 이게 혼효림 그렇게 말하겠죠. 굴참나무, 참나무 중에 굴참나무가 나오네요. 그죠? 이 굴참나무 유명한 나무죠. 그죠? 굴참나무, 자, 남부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지름이 80cm 이런 기록이 있는데, 자, 수피가, 그죠? 수피가 코르크 생산에 이용됩니다. 코르크 생산, 그죠? 병막에 있죠. 병막에 코르크, 병막에 병뚜껑, 소주뚜껑, 맥주뚜껑 따면 병막에, 그죠? 물이 새지 않게 코르크의 용도로 씁니다. 코르크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게 굴참나무의 숲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수피는 코르크의 생산에 이용되며 잎뒤에 흰 털이 나오는 나무의 수종은 코르크, 굴참나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음 중 참나무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상수리, 굴참, 신갈, 갈참, 졸참. 자, 이렇게 해서 고르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느티나무죠. 느티나무. 전국에 분포하지만 남쪽에 많고요. 자,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듭니다. 오동나무요. 오동나무. 그죠? 중부 이남이 중부. 오동나무는 중부 이남이라고 해야지. 중부 이북 이렇게 출제되면 안 됩니다. 오동나무는 중부 이북이 아니죠. 이남. 자, 이런 쪽에서 나타나며 중부 이북의 척박한 땅에서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남에 주로 나타나며 울릉도에서 참오동나무가 유명하다. 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재질이 가벼워요. 재질이. 오동나무는 재질이 가벼워요. 가볍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따라서 맹화력도 강해요. 맹화력도 강하다. 오동나무는 악기의 재료를 악기를 만드는데 많이 씁니다. 오동나무가 악기를 만드는데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표현법을 하나 꼭 익혀 놓으셔야 되겠죠. 자, 밤나무. 온대지방에 열매 생산이 있어요. 이게 밤이잖아요. 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밤나무. 자, 중국계 밤나무 한번 읽어보시고, 호도나무류. 주로 중북, 이남에 분포합니다. 원산지는 페르시아. 자, 이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온나무류가 나오죠. 온나무. 그죠?
자, 온나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 작은 교목으로서 교목이네요. 그런데 10월에 열매가 있고 열매는 털이 없고요. 그죠? 만약에 자, 이렇게요. 칠해기, 도로나 악재. 그죠? 자, 이 온나무가 나오는데 칠해기, 도로나 약재로 원료로 쓰이는, 자, 나온 수종은 그러면 온나무, 그렇죠. 자,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그 도입에서 뭐 말도 많죠. 아카시아 나무,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산림을 좀 모양 없고 오히려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도입했다. 이런 좀 왜곡된 속설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보면 그 목재의 생산으로서는 좀 거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연료용, 그죠? 연료용. 산에 어떤 그 무너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용, 그죠? 자, 이런 말을 기억하셨다가 연료용이나 사방용으로, 자, 도입된 수종은 그러면 아카시아.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미국에서 도입된 거죠. 미국에서 도입돼 있다. 미국에서, 자, 원산지가 미국이다. 그런 말 기억하시고요. 재질은 질기고 잎은 가축의 사료로 이용됩니다. 그렇습니다. 피나무 교목이고요. 자, 피나무는 교목, 그죠? 커서 10m를 넘고 목재 생산이 가능하고 그런 얘기죠. 잎이 원판형이고 그렇습니다. 박달나무류 전국에 걸쳐서 분포하고요. 수피가 약간 어두운 회색이고 그렇습니다. 뭐 말 그대로 박달나무 여러 용도로 쓰고 있죠. 자, 줄기에서는 뭐 나무, 뭐 야구, 방망이 이런 건 거의 박달나무를 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자, 농나무죠, 농나무. 뭐 질이 많이 나는 상록의 한렵 교목으로 잎에 거치가 없고 향기가 나며 성장이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나무에 대한 이런 공부를 했는데요. 자, 나무의 생리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의 생리작용.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나무가요, 물기를 쫙 빼버리면요, 탄소, 수소, 산소가, 자, 90%를 넘어요. 물기를 딱 빼버리면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그죠? 물기를 쫙 빼버리면 건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탄소, 수, 산소가, 탄소, 수소, 산소가 90%를 상회하고 있다. 나무의 양분 흡수에 대해서요, 뭐, 헬몬드라는 학자가, 자, 헬몬드, 그죠? 헬몬드라는 학자가 하나의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했대요. 자, 화분에다가요, 그죠? 자, 큰 용기에 90kg의 흙, 그죠? 자, 흙을 다 넣고요. 2.25kg의 무게를 가진 버드나무, 2.25kg의 버드나무를 묘목을 이제 심었겠죠. 그죠? 5년이 지나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나무의 무게는 74kg로 발전했는데요. 그죠? 자, 흙은 별로 줄어든 게 없어요. 89.5, 그죠? 89.5. 그러니까 별로 줄어든 건 없는데, 나무는 이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요. 자, 이것을 보고서, 자, 그렇다면, 흙이 어떤 영양분을 그대로 빨아서 나무가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헬몬드가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 교재요. 양분의 흡수 속도에서, 자, 보통 15도입니다. 15도. 15도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양분의
흡수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산 물질의 분배, 자, 유기물이 축적되어서 자, 분배되는 과정. 이것을 나무의 생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것들은 뭐 큰 중요한 의미는 가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용어 정리 정도 하시면 됩니다. 초살령과 완만령. 줄기의 밑동이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목재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 이건 초살령 그렇게 되고요. 완만령, 그죠? 이런 것들이, 목재 가치로서는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종자가, 자, 일정하게, 자, 뿌리를 내려서, 자, 살아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휴면이라고 그래요. 휴면. 그죠? 휴면. 자, 이것이 종자가 싹이 트고 자라나기 위해서 쉬고 있는 단계니까 종자의 발화휴면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부 발화휴면성. 피나무나 이런 것들은 발화를 억제 물질이 있어요. 내부 발화휴면성. 자, 잣나무나 산수유나무 같은 것은 잣나무, 산수유나무는 너무 껍질이 단단해서 자, 함부로 이렇게 배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내부 발환성이죠. 자, 그렇습니다. 기계적 휴면성. 껍질이 두텁고 발하는데 필요한 물을 빨아들일 수 없으면 기계적 휴면성. 외부 발화 휴면성. 종자를 분리한 발화 조건부에도 싹틈이 지연될 경우를 외부 발화 휴면성. 자,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 이번 강 이 경우에 수임에 있어서, 자, 종류, 올랭지수, 그죠? 한랭지수서부터 출발했네요. 그래서 월평균 기온, 5도씨 이상의 월평균 기온을 합산해서 5도를 빼서, 그러면, 자, 올랭지수, 5도 이하를 그런 값으로 계산하면 한랭지수. 수목 한 개, 나무가 드물게 서 있는 나무로 자라기 어려운 환경. 산림 한계, 수림을 이루기 어려운 한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수직적 산림대는 한라산이 난대림이 600m 이하, 온대림이 600에서 1500 이하, 자, 한대림은 1500 이상. 그러면 백두산 쪽으로 갔더니 난대림은 없고 온대림이 700m 이하, 700m 이상은 한대림. 뭐요? 해발 고도가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 그죠? 그렇습니다. 나무의 종류에 침엽수. 자, 잎이 좋아, 잎이 좁아서. 그죠? 또 줄기가 곱고, 수간이 원추형에 가깝고, 땅을 지면 면적이 좁고, 용지성이 알맞다. 소나무속. 소나무속의 소나무. 그죠? 고유수종이라는 거죠. 자, 해송, 해안선을 따라서 잘 발달되어 있고요. 리기다스 나무는 미국 동북부에서 도입했다. 테다소는 미국 동남부에서, 잣나무는 조립수종의 표준화를 위한 장기수 도입종이고, 낙엽성은 일본의 이깔나무라고 하는데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수피가 앙갈색. 전나무류가 나오고 있고요. 자, 가문비나무. 자, 그래서 삼나무, 편백, 히노키. 그죠? 은행나무는 암수 딴몸이고 잎맥이 평선 배열되어 있다. 이 특성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활엽수. 활엽수는 대부분 줄기가 좀 굽으며 외대로 자라서, 자, 경제성은 좀 뛰어나지 못한데 잎맥이 그물 모양이다. 수가 넓어서 용지성에 적합하지 않다. 다만 색깔과 무늬가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포플러가 있고요. 포플러의 백양절, 흑양절, 황철나무절. 그렇습니다. 참나무류, 자작나무라는 것도 있는데 자작나무도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나는데 활엽수요, 활엽수. 참나무가 울릉도에 많은데 활엽수입니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굴참나무는 수피가 코르크 생산에 이용되고 있고요. 자, 흰털이 앞뒤에, 잎 뒤에 흰털이 많이 나오고 있다.
떡갈나무가 있는데요. 우리 전통적으로 시골에서 그 떡갈나무 잎사귀가 병충해 또 이런 나쁜 기운을 좀 퇴치한다라고 해서 떡갈나무에 떡을 찌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죠.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떡갈나무로 싸서 보관하기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참나무의 종류로는 상수리, 굴참, 신갈, 떡갈, 갈참, 졸참나무다. 오동나무, 중부 이남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는 연료용, 사방용으로 미국에서 외래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요, 잎목의 생태적 특성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천이, 잎목의 음양성, 자, 이론적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강에서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침엽수, 하렵수 요 차이점, 침엽수에 해당하는 종류, 하렵수에 해당하는 종류 이것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